예, 새벽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요즘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총리님도 출연하시던데. 그러면 뭐 국무회의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입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국무회의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미리 짜맞춘 각본이 없는 데다가 아마 실제 현장을 볼 수 있다는 어떤 민주적인 효능감, 그리고 실제 거기서 여러 문제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다뤄진다 하는 그런 효능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작동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 의원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업무 파악, 처리 능력,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는 장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정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 진정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초기 내각 완성됐죠?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극우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이미 국무회에서 퇴출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 처분과 관련 이해충돌 건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징계 요구 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등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 자리에 와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대꾸할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지난 8월 29일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관련 기관에서 뭐 관련한 절차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직권 면직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직권 면직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이로 인한 업무 태만이 이어져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일하기 싫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모피아 세상이 아닙니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과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큰 방향을 설명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2,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간은 열흘에 그쳤고 SKT는 매출액의 1%에 불과한 과징금마저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실액을 100배나 부풀려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사고 책임자인 유영상 SK 대표는 상반기 급여로 무려 26억 원을 챙겼습니다. 총리님, SKT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런 사건이 반복돼서 그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련한 조치를 해가겠습니다. 예, 문제는 SK만이 아닙니다. KT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전국 5곳에서 수백 명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받습니다. LG유플러스도 보안협력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통신 3사의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통신 3사는 늑장 대응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4%로 올리고 대규모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반복된 해킹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총리, 이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의견을 말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통신 3사는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SKT 1조 8천억, KT 1조 5천억 원, LG U+9 9천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SKT의 보안 투자는 영업이익의 3%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구축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통신 3사가 독점적 지위를 노리며 땅 짓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통신 3사의 독점을 깨고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특히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통신은 뭐 논의도 있고 시도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상 그동안 실현이 되지 않고 불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현재의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8월 형제복지원과 성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상소를 일간 취하하셨죠?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의미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과거 민주정부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또는 군사 독재 시절에 국가의 폭력, 국가의 불법행위, 또 국가의 그 강제 동원들 이런 사례에 의해 갖고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그걸 갖다가 당연히 1심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상소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2차 가해가 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어떤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정리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섬기는 이재명 정부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개척단 사건도 소송을 취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진행된 것도 있고요. 지금 1심 진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심 진행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정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배상 예산이 부족해 지급이 늦어질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국가배상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됐는데 이미 다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해야 될 배상금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1,900억 정도가 좀 남아 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소송이기 때문에 정확한